자, 민주당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어제 충청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 이재명 후보가요 88.15%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. 반면에 김동연, 김경수 7.54%, 4.31% 얻으면서 그야말로 뭐 이변도 없고 글쎄요, 뭐 유의미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.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어대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생각해 볼 부분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. 저희가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보여주시죠. 자, 어제 이제 지역순회에서 김동연, 김경수 후보 뭐 좋은 약이 됐다. 이제부터 시작이다.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상황을 보면 성취인 부의장님, 이 두 사람 어대명인 상황 뻔한 상황인데 왜 출마했을까? 저는 이게 저 숫자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. 왜 그런 겁니까? 일단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도 뭐 국민의힘에도 낮은 후보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 정말 이 경선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차후를 생각하는 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당권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한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도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중앙정치에서 좀 물러나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복귀 차원에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존재감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도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두 후보의 출마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뭐 88%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뭐 전체 다자구도에서도 뭐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 지지만으로 당선을 100%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90점짜리 후보라면은 100점짜리 후보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후보,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뭐 정책이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모습,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선의 과정을 만들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후보가 갖는 의미는 그 자신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되지만 이 당 전체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출마를 한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김경수 하고 경기지사 김동연 후보하고 두 후보의 입장 또 직접 먼저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좋은 약이 됐습니다. 제가 부족한 점도 있겠고요. 지금의 당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같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대선 레이스 출발이 늦었던 데 비해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경선의 최대의 목표입니다. 단일화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단일화에도 의미가 없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성취인 부의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충청의 아들을 자임한 이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출마 준비를 꽤 많이 한 것으로 좀 전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뭐 아무것도 사실 보인 건 없고 누구나 예상했던 뻔한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. 그런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. 이게 이제 김동연, 김경수 후보인데 글쎄요. 뭐 본인이 위치를 확보할 수 이런 구조들이 민주당 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저 두 김 후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100%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도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사실 힘들죠. 보고 있잖아요. 그런데 굳이 5대5로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또 주도를 했고 뭐 본인이 했든 당이 했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비명 행사를 주도했던 여론조사 업체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빛내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온 격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해야 한다.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1% 정도의 지지를 얻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서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았습니다. 민주당에서.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권에 도전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. 내년 지방선거에서. 아니 우리 성취훈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권을 향한 그런 좀 밑밥 다지기를 한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.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런 사실 이번에는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국면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대 그 대선 경선에서 막판 선거인단 투표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또 나타냈지 않습니까?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트라우마적인 그런 기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
꽤 보수적인 룰을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변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여전히 이변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원래 경선으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 경선제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뀌면서 거세게 반발을 한 바 있죠. 그래서 이제 김두관 전 의원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김 의원 역시 이때 경선을 포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불참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지. 김동연 지사요? 예, 왜 이렇게 굳이 가야 할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? 앞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. 아마 차기 지방선거도 의식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야망이 꽤 높은 것 같아요.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결국 출마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? 네네. 당도 만들었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이 설령 낮게 나오더라도 차기 대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진보 지역 내에서 아직 착근이 안 돼 있잖아요. 네네. 관료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부단히 도전하는 거죠. 사실 정치인들은요. 제가 아까 한덕수 원안대행의 그 출마를 저 가능성 낮게 봤던 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김동연 후보는 완전히 정치인입니다 지금. 네. 선출직으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던 것이고 해서 예.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지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제가 볼 때 타임을 놓쳐서 뭐 불참을 안 했던 거다.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 경선에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. 게다가 또 이번에도 보세요. 김경수 전 지사는 경선 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비판을 안 했어요. 맞아요. 국민 참여 경선 하는 거에 대해서.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꽤 비판적이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에요. 증세 없이 자꾸만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증세 없으면 안 된다. 예. 2015년도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래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건데 예. 아무튼 증세 감세는 각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예민한 그 자기 정책적 이슈거든요. 예. 거기서 각을 세울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. 그러면서 볼 때 김동연 후보의 이 지금 경선 출마는 절대 타이밍 놓쳐서 하는 건 아니다. 아니다. 그렇게 봅니다.